안녕하세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조지용 박사입니다. 오늘은 X선 형광 분석 장치 XR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장비는 1차 X선을 시로에 조사하고 시로에서 나오는 2차 X선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유기물, 무기물의 정량,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장비입니다. 지금부터 XRF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F는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원소를 확인하는 분석법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어떤 특정 원소에 조사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엑스레이가 어떤 특정 원자에 조사되게 되면 그 원자 내부에 있는 특정한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빠져나간 자리를 그 외곽에 있던 전자가 다시 자리를 채우게 됨으로써 이 에너지 갭만큼의 특성 X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 특성 X선을 분석함으로써 XRF는 이 구성 원소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브래그 회절식이 있는데 이 브래그 회절식에서 XRD의 경우에는 파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격자 상수를 구하는 반면 XRF는 격자 상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파장을 측정함으로써 그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XRF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EDXRF, 에너지 디스펄시브 XRF와 WDXRF, 웨이브 디스펄시브 XRF가 있는데요. EDXRF 같은 경우는 X선이 시로에 직접 맞고 거기서 방출되는 X선을 디텍터가 바로 측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며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EDXRF 같은 경우는 분석 범위나 분석 레졸루션의 한계가 있으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WDXRF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WDXRF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엑스레이가 시로에 일단 조사가 되고 시로에서 발생하는 2차 X선을 애널라이징 크리스탈, 분광 크리스탈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이 WDXRF입니다. WDXRF 같은 경우에는 분광 크리스탈이 장비에 따라서 여러 개가 존재를 하며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별로 그 크리스탈을 바꿔가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XRF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튜브를 통해서 1차 엑스레이를 만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로듐을 이용한 엑스레이를 만들게 됩니다. 1차로 발생한 엑스레이가 시료에 조사되게 되고 이 시료에 있는 구성 원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2차 X선들이 콜리메이터를 통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행한 엑스레이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평행한 엑스레이들이 분광 크리스탈에 조사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X선들을 디텍터가 엑스레이 회절 관계식에 의거하여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XRF의 구성은 엑스레이 튜브, 빔 마스크, 샘플 앤 홀더, 콜리메이터 마스크, 콜리메이터, 애널라이징 크리스탈, 그리고 디텍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DXRF의 분석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즐리의 식에 의거하여 엑스레이의 파장은 원소 기호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그식에 의거하여 엑스레이의 파장은 격자 상수와 이러한 관계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가 회절을 일으키는 각도를 분석하게 되면 그 원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XRF는 디텍터가 움직이면서 검출되는 부분에서의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원자 번호, 즉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XRF 시료 준비 완복 중 프레스 펠렛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인더 파우더인 보레옥스를 1.5g 계량합니다. 그 후 바인더 파우더를 고르게 다져줍니다. 그 다음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0.5g 계량해 줍니다. 그 다음 시료가 알루미늄 컵의 중앙에 가도록 시료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료를 다져주게 됩니다.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에 이 프레스 홀더에 알루미늄 컵을 장착해 줍니다. 프레스 머신의 중앙에 홀더를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하게 한 후 핸들을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커버를 닫은 후에 장비를 가동해 줍니다. 제작이 완료가 되면 기계를 멈추고 홀더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홀더에서 시료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XRF 10편을 위한 글래스 비드 제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플럭스를 10g을 계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샘플을 0.5g을 계량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 브로마이드를 0.1g 계량해 줍니다. 그리고 시료가 잘 섞일 수 있게 샘플을 섞어 줍니다. 계량 작업이 끝나게 되면 비드 머신에 도가니를 장착해 주게 됩니다. 비드 머신의 예열이 끝나게 되면은 커버를 열어준 후 백금 도가니를 로딩해 주게 됩니다.
샘플 로딩이 완료가 되면 커버를 닫아준 후 작업을 진행해 주게 됩니다. 비드 샘플 제작이 완료됐으므로 비드 샘플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드 머신의 커버를 열어준 후 안전바를 오픈해 줍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샘플 제작이 완료가 된 글래스 비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과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탈착이 가능한데 XRF 홀더에 장착이 가능한 디스크 형태로 샘플이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작된 이 샘플을 XRF 분석용 홀더에 장착해 주게 되면 모든 준비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부터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RF 커버를 연 후에 준비된 시료를 장착해 줍니다. 시료 장착이 완료가 되면 커버를 닫고 분석을 진행해 줍니다. XRF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저먼트를 클릭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샘플이 위치한 포지션에 시편 정보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샘플명과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방식, 그 다음에 샘플 정보, 그 다음에 이 분석 같은 경우에는 백큐 모드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샘플 홀더의 마스크 사이즈는 18mm, 그 다음에 그 분석 메소드를 선택해 주게 되면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샘플과 같은 경우에는 비드 샘플이기 때문에 동일한 머터리얼과 프리퍼레이션에서 진행을 했던 샘플 정보, 동일하게 백큐 모드, 마스크 사이즈, 메소드를 선택해 주게 되면 XRF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측정이 완료되어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밸류에이션 창으로 들어가서 측정을 하였던 그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인터랙티브 퀀티피케이션을 누르게 되면 각 구성 원소별 컨센트레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인터랙티브 퀄리피케이션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에너지별 인텐시티가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보면 각각의 픽들이 어떤 원소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픽들이 어떤 원소로부터 나왔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펙트럼의 결과를 확인할 때는 소량으로 분석된 원소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며, 그리고 각각의 픽들이 서로 중첩이 되지 않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경우에는 실리콘, 철, 포타슘 순으로 구성 원소가 조성이 되어 있으며, 이 결과값을 100%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실리콘이 48%, 철이 10%, 포타슘이 6%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값에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편의 경우에는 몰리브덴이 0.07%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런 경우에는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스펙트럼을 다시 확인해 보면 몰리브덴의 스펙트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몰리브덴은 20keV, 17.5keV에서 존재해야 하는데, 이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다른 픽에 겹쳐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3keV 근처에 있는 다른 픽과 중첩되지 않는 위치에서 몰리브덴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몰리브덴이 노이즈 레벨에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몰리브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이 경우에는 분석 결과에서 몰리브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동으로 보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면 실리콘이 48%, 철이 10.8%, 포타슘이 6.1%로 결과값이 보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테이블에서 보면 각 원소별 그 특성 X선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의 경우에는 실리콘 Kα1을 트레이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원소들도 보면 Kα1을 모두 트레이스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앞서 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중원소의 경우에는 Kα1이 측정되지 않고 Lα1부터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원소별 특성 X선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XRF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XRF는 비교적 간단한 시료 준비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시료의 정량,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장비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XRF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